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그때 당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이었던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검사가 드디어 5단계 넘어서 파격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지금 검찰은 대비할 시간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칼날 같은 개혁바람을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단 오늘 임명된 소감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검찰 발표에 청와대 출입기자가 이렇게 짧은 탄성 지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깜짝 놀랐죠, 그야말로. 네. 오전에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공지가 왔었는데 과연 어떤 걸 할 것이냐, 뭐 법무부 차관 인사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거 저렇게 굉장히 놀랄 만한 소식을 갖고 직접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 네. 기자실뿐 아니고요. 검찰 기자실도 굉장히 놀란 그런 하루였다라고 합니다. 저 순간에. 단적인 오늘 만평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국장까지 사표를 내면서 어떻게 좀 마무리해볼까 했는데 칼날로 바로 응대하듯이 이걸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개혁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검사가 전임 정부 때 상당히 어려운 돌밭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부터 굉장히 고초를 좀 많이 겪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정권, 전 정권에서는 거의 이제 뭐 좀 인사 쪽으로 불이익을 많이 보는 상황에서 네. 마지막에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 수사팀장이 돼서 또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줬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이제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국민들한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줬는데 네. 아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기자들이 짧은 탄성을 저질렀다. 네네. 질렀다. 저도 사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된 기사를 보고 저도 모르게 헉하고 그러셨어요? 뒤에 소리가 나왔는데 네. 그게 통상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래 기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윗기수로 다 옷을 벗는 게 약간 관행입니다. 전임 이제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18기였는데 네. 윤석열 신임 이제 중앙지검장 23기입니다. 네. 굉장히 그 5기수의 그 큰 엄청나게 많은 이제 또 인사 태풍이 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이번에는 검찰을 정말 확실하게 바꿔놓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이나 뭐 지금 그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했는데 뭐 수리도 안 하고 지금 감찰 절차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어디로 쏠까라는 고민에 어찌 보면 최적화된 상황이 딱 도출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인사개혁도 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실하게 의사를 보여준다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파격 인사까지 내놓는 걸 보고 저도 이번에는 좀 무언가 검찰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에 척결했어요. 네. 자, 국내에 정말 그때 뿌리 깊은 하나회를 척결했는데 그때 뭐 깜짝 놀랐죠. 속도도 그렇고 뭐 어떤 파격적이었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 윤석열 지금 지검장의 그 임명 자체는 저는 검찰판 하나의 어떤 척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속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검사장이 한 48명 정도 돼요. 고검장이 네.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윤석열 지금 지검장은 검사형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지검장이 돼버리면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은요. 그 넘버 4입니다. 사실은 고검장급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고검장급을 아예 지검장급을 내려서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지검장한테 이제 검사급 내려서 한 것인데 그만큼 이제 파격적인 것이고 지금 아마 원래 이제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그때 뭐 강금실 장관 임명하고 했을 때 그때 뭐 검풍이라고 그래서 또 엄청나게 이제 반발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잠잠하다 그래요. 검찰 내부가. 그만큼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그리고 이제 사실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뭐 이분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혹시나 뭐 감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텐데 네. 사실 윤석열 검사는 검찰 내에서 정말 어떤 적통이었습니다. 특수통으로서 대검 중수부장, 1과장, 2과장 하여튼 뭐 제대로 된 자리는 다 거쳤고 유명하다는 사건들은 다 이분이 어떤 그
검찰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는 뭐 충분히 중앙지검장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직급 자체가 낮고 근데 이제 연세가는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그 사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기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 내에서는 굉장한 파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에서는 저렇게 기수 파격 그리고 강골 검사의 검찰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오늘 인사에 이거 가짜 뉴스 아니었나 아니면 직책이 잘못 오타가 난 거 아니냐라고 보신 분들도 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찰 내에서 말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지난주에 그 김순환 그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그때 국민들 사이에 놓았던 차기 검찰총장 1등 후보감이 바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검사가 사실 뭐 검사를 이끄는 검찰이 수장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민심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뭐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봤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그에 버금가는 그 지금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기용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상당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김희수 헌재 재판소장에 대한 임명을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이 임사 배경을 물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수사하고 공소유지의 책임자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듯이 네.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는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임한 그 자체가 저는 아마 검찰의 상당히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아마 지금 예고하는 하나의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 인사에 관한 리더십과 관련해서 하나 주목되는 그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대선 전에 그 인터뷰한 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좀 둔한 거 맞다. 그렇지만 불법이나 부당, 불의 이런 일은 아주 예민하다. 참지 못한다. 네. 상황이 오면 그때는 불같은 문재인, 호랑이 문재인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보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과의 부적절한 만찬 그리고 돈봉투 거래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봤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자르고 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자천성 인사를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윤석열 검사를 기용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런 우리 사이에 잘못되고 부당한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호랑이 리더십을 보이겠다는 하나의 강한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혹시나 지난 노무현 당시 대통령 때처럼 반발할 수 있는 기류를 사전에 차단하고요. 사실상 전쟁 선포를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될 정도로 오늘 윤석열 신임 지검장 인사는 파격이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나는 검찰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강골 검사 아니었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나 정말 걱정됩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한 추진력 그리고 집요한 검찰 내부의 수사통으로 일명 특수통으로도 유명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워낙 과거에 유명하셨더라고요. 그 섯을 펄었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모의 재판을 했는데 현재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거를 본인이 직접 검사 역할로 했다면서요. 그 윤석열 지검장의 이제 그쪽 인생 행로를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직진 스타일입니다. 어떤 네. 타협이 없고 직진 스타일인데 대표적인 게 1980년도에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일 때 그때 법대에서 이제 그 모의 재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검사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사형 구형을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국정원 뭐 그때는 안기부였죠. 안기부 요원들이나 경찰들이 다 이제 정보과 형사들이 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직보가 됐겠죠. 그 엄혹한 상황에 어떻게 당시 전두환 국보위원장한테 사형을 선고를 하겠습니까? 구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에 정보가 들어가니까 바로 도망을 가서 강원도에서 한참 동안 잠적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이제 그거 할 정도로 그 이후에 보면 대표적인 게 1996년도에
그 DJ 정부 시절에 당시에 경찰청 정보국장이 그 DJ 정부의 아주 실세였습니다. 네. 그 사람과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온만 곳에서 그 사람을 구속하면 안 된다라는 민원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희정 전 지사의 대선 자금 수사 때도 그때 중수부에 있을 때 바로 그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지검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을 넘나들면서 뭐 누구를 가리지 않고 일단 혐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검찰 내에서도 선배들이 하여튼 윤석열한테 걸리면 이거는 뭐 약도 없다 할 정도로 그만큼 검찰 내에서는 좀 아주 심지가 강한 그런 어떤 특수통 검사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네. 사법연수원 동기를 보니까 알만한 분들이 꽤 계시네요. 그렇죠. 그 박범계 의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그 조윤선 전 장관. 영화의 몸이 된. 네. 그다음에 또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었던 우리 강용석 변호사도 네. 있고요. 네, 굉장히 지금 온라인 그 한 카페에서 지금 사진들이 저렇게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많은 누리꾼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퍼다 나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3기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다 뭐 화려한 라인업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줄줄이 항명을 하는 사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은 지금 조용합니다. 무소리만치 고요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내부에서는 상당히 씁쓸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검찰의 수순은 말이죠. 사실 그 검찰 입장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련의 지금 상황들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와의 대화 그리고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죠. 어찌 보면.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지금 신뢰를 엄청나게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사실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뭐 공수처 관련된 얘기를 다 할 정도로 검찰 자체에 대한 지금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서 스스로 반발을 하다가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거라는 판단하에 지금 제가 보기에 오히려 더 조용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번 뭐 이 인선도 인선이지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죠. 뭐 공수처 신설 문제나 검경 수사권 문제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직면할 텐데 이번이 어찌 보면은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호기가 아닌가. 그게 네. 어찌 보면 저번 정권에 있었던 우병우석과 검찰과의 관계, 그다음에 검찰이 사실 국정농단 사건 첫 그 수사할 때 형사 8부에 배당해서 사실상 수사할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았다가 뭐 태블릿 PC가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특수본이 막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이번 확연히 좀 드러난 상황이어서 뭐 막연히 뭐 우리들은 뭐 지금 개혁이나 뭐 이런 부분을 거절한다고 할 수 있는 명분 자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럴 때 이제 대통령의 의지, 청와대 의지가 명확하다면 좀 이제는 뭐 청와대와 그러니까 정부와 검찰을 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검찰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예, 만평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사표로 대충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검찰의 인식이 아니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문 대통령은 어림없지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지금 현재의 그 검찰의 곤혹스러운 네.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본인들이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뭐 이 지난해 가을에 일어났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 이거 부분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사 8부에다가 이것도 막내 검사에게 그냥 툭 던져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항상 꼬리를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번 주초에 이 지금 물러났던 김순환 검찰총장이 전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다고 그랬나요? 그런 이야기 자체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의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정의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인식이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 인사의 계기가 됐던 이 부적절한 만찬에 대해서 이 감찰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법무부나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행이었다. 선후배끼리 밥 먹는 거 있을 수 있지. 너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처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진경준 검사장의 그런 또 상당히 거액 비리 그리고 네. 김영준 부장검사의 또 그런 또 비리 잇따른 비리들에 대해서 검찰은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본인들이 자초한 이러한 타의에 의한 개혁에 대해서
지금 그 어떻게 검찰이 이야기하면 오히려 검찰은 더 큰 곤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근본적으로는 이제 뭐 중앙지검장이 뭐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가 이제 그런 결정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지검장이 저렇게 되는 것은 사실 인사위원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나가야 될 사람 불만이겠지만 또 그만큼 비어 있는 자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좋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승진 적체를 지금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검찰의 개혁,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의 설치라든지 수사권 문제를 이제 경찰과 어떻게 할 거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인선이 맞붙여지면 그때 네.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메워지는 새 정부의 인선을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요, 사정없이 몰아치는 밀물과 같은 바람을 보셨는데요. 이걸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개혁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검사가 전임 정부 때 상당히 어려운 돌밭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부터 굉장히 이제 고초를 좀 많이 겪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정권, 전 정권에서는 거의 이제 뭐 좀 인사 쪽으로 불이익을 많이 보는 상황에서 네. 마지막에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 수사 침장이 돼서 또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줬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이제 윤석열 이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국민들한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줬는데 네. 아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기자들이 짧은 탄성을 저질렀다. 네네. 질렀다. 저도 사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된 기사를 보고 저도 모르게 아, 헉 하고 그러셨어요? 뒤에 소리가 나왔는데 네. 이게 통상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래 기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윗기수로 다 옷을 벗는 게 약간 관행입니다. 전임 이제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18기였는데 네. 윤석열 그 신임 이제 중앙지검장 23기입니다. 네. 굉장히 그 5기수의 그 큰 엄청나게 많은 이제 또 인사 태풍이 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이번에는 검찰을 정말 확실하게 바꿔놓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이나 뭐 지금 그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했는데 뭐 수리도 안 하고 지금 감찰 절차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어디로 쏠까라는 고민에 헌재 재판소장에 대한 임명을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이 임사 배경을 물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수사하고 공소유지 책임자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듯이 네.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는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임하는 그 자체가 저는 아마 검찰의 상당히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아마 지금 예고하는 하나의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 인사에 관한 리더십과 관련해서 하나 주목되는 그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대선 전에 그 인터뷰한 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좀 둔한 건 맞다. 그렇지만 불법이나 부당, 불의 이런 일은 아주 예민하다. 참지 못한다. 네. 상황이 오면 그때는 불같은 문재인, 호랑이 문재인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보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과의 부적절한 만찬 그리고 돈봉투 거래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봤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자르고 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자천성 인사를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윤석열 검사를 기용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런 우리 사이에 잘못되고 부당한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호랑이 리더십을 보이겠다는 하나의 강한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혹시나 지난 노무현 당시 대통령 때처럼 반발할 수 있는 기류를 사전에 차단하고요. 사실상 전쟁 선포를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 어찌 보면 최적화된 상황이 딱 도출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인사개혁도 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실하게 의사를 보여준다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파격 인사까지 내놓는 걸 보고 저도 이번에는 좀 무언가 검찰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에 척결했어요. 네. 국내에 정말 그때 뿌리 깊은 하나에를 척결했는데 그때 뭐 깜짝 놀랐죠. 속도도 그렇고 뭐 어떤 파격적이었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 윤석열 지금 지검장의 그 임명 자체는 저는 검찰판 하나의 어떤 척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속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검사장이 한 48명 정도 돼요. 고검장이 네.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윤석열 지금 그
지검장은 검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지검장이 돼버리면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은요. 그 넘버 4입니다. 사실은 고검장급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고검장급을 아예 지검장급을 내려서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지검장한테 이제 검사급 내려서 한 것인데 그만큼 이제 파격적인 것이고 지금 아마 원래 이제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그때 뭐 강금실 장관 임명하고 했을 때 그때 뭐 검풍이라고 그래서 또 엄청나게 이제 반발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잠잠하다 그래요. 검찰 내부가. 그만큼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그리고 이제 사실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뭐 이분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혹시나 뭐 까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텐데 네. 사실 윤석열 검사는 검찰 내에서 정말 어떤 적통이었습니다. 특수통으로서 대검 중수부장, 1과장, 2과장 하여튼 뭐 제대로 된 자리는 다 거쳤고 유명하다는 사건들은 다 이분이 어떤 그 검찰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는 뭐 충분히 중앙지검장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직급 자체가 낮고 근데 이제 연세가는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기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실 검찰 내에서는 굉장한 파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예. 네,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에서는 저렇게 기수 파격 그리고 강골 검사의 검찰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오늘 인사에 이거 가짜 뉴스 아니었나 아니면 직책이 잘못 오타가 난 거 아니냐라고 보신 분들도 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검찰 내에서 말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지난주에 그 김순환 그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그때 국민들 사이에 놓았던 차기 검찰총장 1등 후보감이 바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검사가 사실 뭐 검찰을 그러니까 이끄는 검찰이 수장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민심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뭐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봤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그의 버금가는 그 지금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기용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상당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네. 김희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그때 당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이었던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검사가 드디어 5단계 넘어서 파격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지금 검찰은 대비할 시간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칼날 같은 개혁 바람을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단 오늘 임명된 소감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검찰 발표에 청와대 출입기자가 이렇게 짧은 탄성 지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깜짝 놀랐죠, 그야말로. 네. 오전에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그 사전에 공지가 왔었는데 과연 어떤 걸 할 것이냐, 뭐 법무부 차관 인사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건 저렇게 굉장히 놀랄 만한 소식을 갖고 직접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 네. 기자실뿐 아니고요, 검찰 기자실도 굉장히 놀란 그런 하루였다라고 합니다. 저 순간에. 단적인 오늘 만평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국장까지 사표를 내면서 어떻게 좀 마무리해 볼까 했는데 칼날로 바로 응대하듯이